자,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뭐냐 하면요. 곡면 위에서의 접선 벡터, 법선 벡터, 말이 좀 어렵죠. 곡면 위에서 어떻게 뭐 접선 벡터, 법선 벡터를 만들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 전에 배웠던 거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 이제 뭐 리마인드 해가지고 이제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 along curve, 커브에서의 탄젠트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커브는 뭐로 정의한다고 했어요? 원 디멘셔널 오브젝트예요. 원 디멘셔널 오브젝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원 디멘셔널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커브가 있어요. 그 커브는 RT, 이 RT라는 거는 뭐냐면 T를 파라미터로 썼다는 거죠.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한 점에서 접선 벡터, 이 접선 벡터를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가 뭐 t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r을 포지션, 위치라고 생각하면, 그 t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접선 벡터가 딴 게 아니라 뭐예요? 속도 벡터죠. 속도 벡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 벡터, 요 접선 벡터는 어떻게 계산돼요? 탄젠트 벡터는, 접선 벡터는 바로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접선 벡터가 dr dt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이 나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 접선 벡터의 크기를 로 나누면 그 방향의 유닛 접선 벡터가 나와요. 그 접선 벡터는 당연히 크기가 1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도가 1이지 않잖아, 그렇죠? 봅시다. 질문이 뭐가 있는가? 질문이 있으면 꼭 그 카톡에다가, 카톡이란다. 그래, 카톡에다가 질문 넣어라. 여러분들 카톡에다 질문을 날리면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그 학생을 질문 카톡을 하세요. 그럼 내가 답변을 해줄게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우리 카톡 보면서. 그래서 크기가 1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피스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배웠죠. 서피스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어떤 면은 어떻게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냐면, 우리가 면이라는 건 2디멘셔널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파라미터, 독립적인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겠고요. 그러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내가 S하고 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S가 얼마, T가 얼마일 때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ST 도메인에서 어떤 내가 T를 따라 S를 고정시키고 T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커브가 나와요. 또 또 T를 고정시켜 놓고 S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요 S를 따라서 이런 커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벡터라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정의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느낌을 언뜻 봐도,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되는 벡터가 있으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탄젠트 벡터라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탄젠트 잡고, 여기를 잡아서 탄젠트 잡고, 물론 다른 선택도 많죠. 예를 들면 이것도 탄젠트고요, 요것도 탄젠트고.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건 접선, 면의 접선은 이 평면이잖아요. 전면이 존재하니까 그 전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 탄젠트 벡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 탄젠트 벡터는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죠? 유니크한 건 뭔가요? 면에서 유니크한 양은요, 바로 수직 벡터입니다. 우리가 수직 벡터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법선 벡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찾기 위해서 접선 벡터가 필요한 거예요. 면에서는. 왜냐면 면에서는 접선 벡터가 면이 워낙에 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내가 어떤 서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 리콜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곡면 위의 접선 벡터, 탄젠트 벡터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서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서피스가 있고 내가 이 한 점에서 우리가 전면을 생각을 하면 면이 이렇게 평면하고 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평면하고 접하는 데서의 그 접하는 면 위에서 정의되는 모든 벡터는 접선 벡터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있죠. 우리는 사실은 면은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 벡터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면의 방향은 수직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직 벡터를 찾으려면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있잖아. 그죠? 크로스 프로덕트를 쓰면 이 평면 벡터에 두 개만 알면 서로 다른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수직 벡터밖에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접선 벡터라는 게 우리가 멋있게 적어놓긴 했지만 이 접선 벡터는 유니크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찾은 건 무한히 많은 것 중에서 고작 한 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보면 접선 벡터를 우리가 두 개만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크로스 프로덕트라면 이 수직 벡터를 찾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나요? 잠깐만 혹시 또 친구들 중에서 못 들어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두 개를 어떻게 찾느냐, 접선 두 개를 어떻게 찾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에다가 남기세요. 그럼 내가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접선 벡터 두 개 찾는 거는 그 위에 아이디어를 쳐다보면 금방 알죠. 이게 파라미터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그냥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라인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S가 컨스탄틴 라인을 정의를 해요. 그러면 S가 컨스탄트하다는 말은 T가 변하는 거예요. T가 변화. T가 바뀌면서 S가 컨스탄트인 거야. 그리고 요 라인은 요 커브는 T가 컨스탄트이고요. 그러면 S가 변화되는 변수예요. S가 변수. 여기는 T가 변수. 수라고 쓰는 게 더 낫겠다. 아이고. 변수. T가 변수.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T가 고정되어 있는 S만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얘는 커브예요. 그죠? RS 같은 거야. 맞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S가 컨스탄트이고 T가 변수니까 얘는 RT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직선에서 썼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되죠. 얘가 S만의 함수라면 S를 미분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접선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 접선 벡터는 당연히 요 접선 벡터는 파샬 R에 파샬 T여야 됩니다. 왜 파샬 R에 파샬 T냐면 아이고 미안해요. 파샬 R에 파샬 S가 되겠죠. 파샬 R에 파샬 S. 파샬 R에 파샬 S.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칠합시다. 이렇게. 질문 있으면 카톡에다가 바로 날리세요. 어려워요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파샬이냐면 T가 컨스탄트니까. 우리가 T는 고정시켜 놓고 S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 탄젠트 벡터가. 그러면 이게 벌써 우리는 뭘 찾은 거예요? 탄젠트 벡터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방향도 쉽죠. 그럼 요 방향의 탄젠트 벡터는 뭘까? 요 방향의 탄젠트 벡터. 요 방향의 탄젠트 벡터는 파샬 R에 아이고 좀 위치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파셜 R에 파셜 T가 됩니다. 이것도 파셜 R에 파셜 T가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전에 커브에서는 이게 T만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T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R이 포지션이고 T가 시간이면. 여기서는 이게 S하고 T의 함수인데 S가 상수인 라인을 따라서 이게 S가 상수야. 여기서는 T만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T가 변화하면 이 커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의 접선 벡터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더라도 곡면 위에서 접선 벡터, 심지어 발륨에서의 접선 벡터, 혹은 Rn에서의 접선 벡터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컨셉이 되게 단순해. 내가 접선 벡터를 구하고자 하는 방향, 어? 다른 변수들 t, 그러니까 내가 s 방향으로 s가 커갈 때의 그 서피스 상에서 s가 커갈 때 변수 걔만 변수로 쳐다보면 무조건 얘는 커브예요. 그 커브에서의 접선 벡터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바로 접선 벡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접선 벡터입니다. 이거는 접선 벡터 두 개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 벡터를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요 접선 벡터 두 개가 있으면 수직인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하면은 이걸 굳이 파셜 R 이렇게 씁시다. 파셜 R, 파셜 S라는 거는 이 T가 컨스탄트 인 커브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S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 접선 벡터 이게 T 컨스탄트. 파셜 R의 파셜 T는 T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 그래서 S가 컨스탄틴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쓰기 좀 귀찮으니까 우리가 뭘로 정의하냐면 R, S라고 쓸게요. 여기는 사실 R, S가 좀 더 나은데 그냥 교과서에 컴마로 안 돼 있고 그냥 T, RS, RT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그냥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 벡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지? 이럴 수가. 내가 페이지를 잘못 넣었네요. 여기 중간에 들어가 버렸네. 잠시만.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서 아닌데 종기면 되나? 완료. 종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됐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네.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니면 얘를 좀 긁어가지고 앞에다 보내면 되겠죠. 앞에다 보낼 데가 없네.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곡면 위에 미소 면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미소 면적과 수직 벡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리콜 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 적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적분. 요 DS 있잖아요. 요 DS.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게 미소 면적이거든요. 요게 바로 미소 면적입니다. 인피니테지멀 에어리어. 미소 면적. 영어 공부도 좀 하면서.
DS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국면 위의 미소 면적이라는 건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DS하고 DT, DS 이 S하고 DS, DT라고 씁시다. 우리가 항상 S를 먼저 썼으니까 요 대문자 DS하고 소문자 DS, DT 사이의 관계예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요거 사이의 관계는 DS는 자코비안의 DS, DT겠죠. 우리가 면적 접근 해봤잖아, 그죠? 요 자코비안은 뭐냐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의 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컨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직 벡터. 수직 벡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면은 수직 벡터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수직 벡터가 나오냐 접근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 벡터가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우리가 수직 벡터가 나오죠. 여기에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수직 벡터가 나와요. 수직 벡터 n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 수직 벡터 n의 크기는 n은 크기가 뭐예요? 그 개의 크기가 n의 크기가 그 A, B가 이루는 면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리콜을 좀 써봅시다. 리콜. 우리가 조금만 더 잠시 기억을 가다듬으면 우리가 두 벡터 A, B가 있는데 요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n이라고 수직 벡터가 되겠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바로 수직 벡터 n이 되는데 얘는 서로 수직이에요. 이렇게 A, B는 서로 수직이 아니게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그냥 A, B니까. 근데 그러면 이때 이 n의 크기는 뭐냐면 아이고 n의 크기는 여러분들 카톡 보내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카톡 해주세요. n의 크기는 바로 AB의 면적이에요. 면적이란 말이지, 면적.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용하면 아하 내가 만약에 DS, DT하고 DS 요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고 싶으면 요 관계를 찾아내고 싶으면 우리가 이 접선 벡터의 길이를 두면 돼요. 근데 자 근데 이제 다시 서피스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서피스가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t 컨스탄트 라인이 있고요. s 컨스탄트 라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 벡터를 여기에서 이렇게 찾았어요. 이 두 개의 접선 벡터를. 이게 파셜 r, 파셜 s고요. 여기 파셜 r, 파셜 t라고 합시다. 뭐가 컨스탄트인지는 말하는 게 좀 섞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예를 들면은 면적이 안 나와요. 보세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게 면적이 나올 리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s가 길이 단위고 뭐 s가 길이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치면은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 속도 단위예요. 얘도 길이를 뭐 시간 단위라고 또 다른 시간 단위라고 치면 또 속도 단위고 그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 한다고 면적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파라미터 뭐든지 간에 길이 단위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미소 길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 미소 길이.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거의 길이. 이거는 다시 여러분들 또 어, 옛날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하죠. 어떤 벡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게 f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그러면 내가 이게 dx 요 점에서 요 길이 응? 이게 지금 보기에는 평면 같지만 여기에 있는 얘는 사실은 커브 위에서의 요런 거거든. 그러니까 커브 위에서의 요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죠? 여기 dx라고 하면 당연히 df dx f 프라임이에요. 거기에다 dx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의 얘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우리가 미소 길이 이 방향은 분명히 얘가 맞는데요. 우리가 면적을 생각하려면 길이 단위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요게 바로 이렇게 ds를 곱하고 여기는 dt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지. 요거 혹시 이해되나요? 자 이해가 안 된다. 질문해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드디어 얘는 이제 우리가 길이 단위가 된 거예요. 길이 단위. 응? 길이 단위. 응? 다들 또 못 들어온 친구들이 아직 있나? 없죠. 다 들어왔죠. 자, 이해되겠어요? 하여튼 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계속 나가봅시다. 그러면 질문이 있구나. 보자. 알림. 앵어처럼 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냐? 그래서 잠깐만 들어간 김에 우리가 더보기에서 지금도 기록 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소 면적, 그러니까 미소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루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은 그게 DS가 될 거야. 그렇죠. 곡면 위의 미소 면적이라는 건 곡면에 접하는 평면, 아주 미소한 평면의 면적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색깔을 좀 바꿉시다. 요렇게. 요게 바로 DS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쉽게 관계식을 연결할 수 있겠죠. 곡면 위에 미소 면적 DS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DS는 알고 보니까 그냥 두 개의 탄젠트 벡터를, 이걸 S를 먼저 씁시다. 우리가 항상 S를 먼저 썼으니까 ST 이렇게 변수를 붙여. XY로 적어놓으면 YX 방향 차례로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X하고 다 쓰고 그다음 Y 쓰니까 파샬 R, 파샬 Y, dy. 그 차례가 뭐가 중요해요 싶겠지만 수직 벡터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크기만 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DT가 돼야 되는데 DT가 되고요. 요게 바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게 우리가 노테이션을 뭘로 쓰기로 했냐면 RS로 쓰기로 했고요. 얘가 왜 Y가 돼 있지? 이렇게 정신이 없어. RT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S 타임스 RT를 한 다음에 DS, DT 이렇게 하면 바로 DS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앉아서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또 곡면의 위의 법선 벡터는 또 어떻게 놔야 될까요? 이걸 이제 법선 벡터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계속 바로 우리 카톡방에다가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요게 바로 자코비안이라는 거. 자코비안이 바로 RS 타임스 RT라는 거. 요거 일단 먼저 기억을 해두고요. 이게 바로 면적비라는 얘기예요. 면적비. 우리가 어떤 좌표계에서 DS 여기 T하고 S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요 면적하고 DS, DT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실제 XYZ 좌표계, XYZ 좌표계 상에
이 공면 위에서의 요 면적하고의 b가 바로 자코비안이고, 그 자코비안은 요 각각의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 거를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나온다 이 말이죠. 요게 바로 면적비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면 위의 수직 벡터, 이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법선 벡터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왜냐하면 법선 벡터는 유니크하지 않아. 근데 법선 벡터는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면은 항상 법선 벡터를 나타내요. 우리가 법선 벡터를 뭘로 정의하냐면 n으로 정의합니다. 아, 교수님 지금까지 요거 많이 썼잖아요. 이건 항상 면의 수직항형 벡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여기서는 대문자 n을 먼저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n을 이 대문자 n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문자 n을 r, s, r, 파셜 r, 파셜 s의 ds. 이게 뭐예요? 길이죠. 접선에서의 s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면 이게 바로 접선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r의 s 방향으로의 길이에요. 이 길이가 있는 벡터예요. 접선 벡터. 우리 옛날에 보면 디아라고 똑같은 거죠. 디아라고. 그 다음에 파셜, 아이고 까만색으로 돼야 되는데, 파셜 r, 파셜 t의 dt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걸 정의를 해보세요. 이건 이제 당연히 m 방향으로, t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인데 길이가 그 dt를 곱해서 이제 길이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또 누가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수업이 자꾸 끊겨요, 여러분들. 네? 이 앞으로는 늦게 들어오면 내가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수업이 끊기니까. 응? 자, 그래서 이 접선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접선의 방향으로의 길이 단위를 맞춰 놓은 거예요. dt를 곱하면서, ds를 곱하면서 길이 단위를 맞추고.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건 우리가 대문자 n이라는 수직 벡터를, 법선 벡터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n이라는 말은 노멀이 수직이라는 뜻이거든. 뭐 퍼펜디큘러, 뭐 수직이라는 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노멀 벡터. 그래서 여기서 이거 말 빼먹었네. 그러면 n이 어떻게 표현돼요? 파셜 r, 파셜 s에 타임즈 파셜 r, 파셜 t에다가 dr, ds예요. 자, t, ds, dt.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얘는 ds, dt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단위 면적이에요. st 도메인에서의 좌표에서 보면 단위 면적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실제 공면에서의 요 면적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내가 n을 위와 같이 정의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n의 크기가 바로 면적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n의 크기가 바로 ds가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유닛 벡터를 쓰면 되게, 유닛 벡터가 아니라 수직 벡터에다가 요 n을 쓰면 되게 좋겠네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n의 크기가 저렇게 정의된 n의 크기가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써놓으면 n의 크기가 바로 ds다 이 말이지.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써먹기 좋네. 그러면 당연히 유닛 노멀 벡터 n하고는 어떤 관계겠어요? n은 n을 n으로 나눈 거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단 곡면 위에서의 적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곡면 위에서의 적분. 요거 조금 더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요거 미리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 어떤 서피스가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곡면에서의 적분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뭘 적분을 하는데 수직 벡터를 내적을 해가지고 적분을 해라, 이런 거. 이런 적분이 많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유출량 적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 나가는 양이 유출량 적분, 얘를 여기다 써놓자, 여러분들. 유출량 적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플럭스란 얘기예요. 플럭스, 나가는 양. 이게 왜 나가는 양이냐면 여기다가 속도 u를 집어넣으면 왜 자꾸 사람들이 카톡을 보냈나 나한테? 여러분들 내 말 잘 들려요? 카톡으로. 네, 잘 들립니다. 근데 안 들린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네. 여기 속도 u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u에다가 n을 내적을 하면 우리가 서피스가 있는데 속도 u하고 n을 내적을 하면 이게 양수가 되면 무조건 이 서피스 방향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죠. 그러니까 유출되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좀 이따가 이그젠플 하나 풀 겁니다. 유출되는 양을 가지고 이게 유출되는 양이 되니까 이제 이런 적분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서피스에서의 적분에서.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요 n이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이해되겠어요? n 곱하기 ds는 얘는 n 방향, 여기 보면 내적이니까 벡터가 필요한데 ds의 크기는 요거고요. 요거 곱하기 요거고 n은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 이해되죠? 생각해보니까 요거보다 먼저 요 밑에 거를 먼저 하나 더 해줬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냥 뭐 ds 이렇게 됐어, 곡면 위에서. 그러면 요건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n의 크기에다가 ds, dt 이렇게 적분하면 돼. n의 크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자코비안하고 똑같고 이게 바로 rs하고 rt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예요. rs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파샬 r의 파샬 s고요. rt라는 거는 파샬 r의 파샬 t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써먹을 때가 많아요. 요거 위에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위에 거라는 건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 배운 거니까. 근데 얘는 밑에 것도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면에 접근을 할 때는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노멀 벡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케이스 하나만 잠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사실 곡면이 어떤 곡면 S가 G의 X, Y, G는 0으로 나타내지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비교 하나 해볼게요. 2D에서 이제는 곡면이 아니라 곡선이죠. 곡선이 f of x, y가 0으로 나타내는 경우. 이 곡선을 먼저
많아지는 경우 요거를 먼저 쳐다보면 돼요. 우리 여기 곡선에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말은 뭐 예를 들면 y는 x의 제곱을 그냥 플러스 1을 뭐 y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죠? 요거는 이 값을 요 값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는 거. 이걸 예를 들어서 1 하면은 어떤 곡선이고 이게 2가 되면 또 다른 곡선이 되고 0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곡선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등고선이라고 불렀죠. 등고선. 네? 레벨셋입니다. 레벨셋. 기억나죠? 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등고선이라고 불러요. 등고선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그때의 수직 벡터 우리 그레디언트 배울 때 했었죠. 그렇죠? 그때의 수직 벡터가 바로 이 등고선의 f의 그레디언트가 바로 수직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크기는 당연히 얘기가 다르고요. 얘하고 뭐하고 패러럴 하냐면 n하고 패러럴 하다고 그랬어요. 수직 벡터.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림을 그리면 이게 fx가 0, 이게 fx가 1, 뭐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f가 0인 거고, 요게 뭐 f는 1인 경우, 요건 f는 2인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고선으로 어떤 함수를 나타낸다면 걔의 수직 벡터 n은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패러럴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정확하게 등으로 표현하려면 n은 f의 그레디언트의 크기로 나누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f의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1은 아니니까 그 1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2D에서의 케이스예요. 2D에서의 케이스.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3D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3D는 곡면이 요걸로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면을 생각해 보세요. 구를 생각해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이걸 r제곱을 뭐 여기다 이거는 r제곱 이렇게 놓으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이게 구인데 반지름 r인 구인데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g, x, y, g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표면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는 g, x, y, g가 예를 들면 0인 거고 요거는 g, x, y, g가 1인 거고 얘는 g, x, y, g가 뭐 2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면의 수직 벡터 n 요거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뭐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항상 곡면 위의 접선 벡터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더 길이 방향 접선 벡터를 딱 찾으면 돼. 이러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 S 파셜 R 파셜 T를 모르고도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플 케이스가 되겠죠. 심플한 케이스.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 곡면 위에서의 수직 벡터는 G의 그레디언트를 G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요거하고 뭐 차이가 하나도 없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이렇게 상치된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자, 우리가 잠시만요. 일단 중간에 적분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녹화를 잠시 정지를 하고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 녹화를 잠시 정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